안녕하세요. 현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주간보호센터 설명 두 번째 26인 정원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켜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회어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청기누설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실 거죠? 네. 예, 저희 주간보호센터 이 26인 정원에 앞서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동향을 보면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4대1로 부양을 하고 있어요. 노인 인구를 65세 인구가 4대1이니까 약 2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4대1로 부양을 하고 있는데 2040년도에는 이게 2대1 부양으로 바뀌어요. 2대1 부양. 그러면 대단한 일이죠. 이것만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치매 인구도 늘어나고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죠.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근데 이 고령화 동향이 이렇고 실제 이 보호자나 이제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성 질병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보호자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용인시 치매 예방관리센터에서 물어본 건데, 어르신들을 어디다 모시는 게 좋냐, 등급 나온, 그러니까 실제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노인성 질병 있는 어르신 어디에 모시는 게 좋냐 봤더니 요양시설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25% 집에서 모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내가 만약에 노인이 된다면 요양시설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댁에 계시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보통 정서상 요양원은 안 가고 싶어 하십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발전한 게 바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 뜨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창업을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 이유, 보호자가 자꾸 맡기는 이유, 어르신들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비용들도 무시를 못해요. 실제 요양원을 갔을 때, 그 다음에 요양병원을 갔을 때 이 비용들도 왜 무시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보신 보호자와 이 어르신들의 아이러니,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 가셔야지 내가 편해, 뭐 이런 뭐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7년 8년 어르신들 돌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서 주야간보호센터가 요즘에 뜨고 있는 거죠.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도 있는데, 여기 요양원은 안 들어갔지만 제가 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주야간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만, 그러니까 내가 일하러 가는 시간 동안에만 어르신을 모시러 와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에는 또 다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요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재밌게 또 놀고 오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창업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요. 예. 네. 우리가 26인 시설의 잉여금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담금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아셔야 될 텐데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이 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도가 저희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등급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4등급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약 120만 원 정도 되죠. 117만 원이니까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한도로는 약 20일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세요. 20일 좀 넘게. 근데 여기 보시면 20일 이상 8시간 이상 수급자에 한해서 월한도액의 50%, 그러니까 117만 원, 120만 원에 50 부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170, 180만 원 정도까지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8시간 이상 20일 이상 주간보호를 이용을 하면 약 1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까지도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요일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26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냐면요, 보호자 입장에서 4등급인 경우에 53,680원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20일이나 24일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제 1차에서 보고 오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주간보호센터는 설명을 드렸어요. 26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관리 책임자 한 분은 대표님이 하신다고 저는 가정했어요. 그냥 대표님이 하신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대표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월급이니까 월급이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님 한 분 계셔야 됩니다. 10분 넘어가면. 그리고 간호조무사님 한 분 계시면 되는데 가산받기 위해서 한 분. 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따로 한번 다룰 일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월급을 더 주고서 이제 공단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받는 그런 인력입니다. 2명이라고 치고 요양보호사는 원래 7대1이에요. 7분당 한 분이신데 7428 원래 4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을 가산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건 445입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26인을 7로 나눴을 때 나오는 만약에 뒤에 자리가 0.4면은 내리고 버리고 0.5면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숫자고요. 조리원은 그냥 위탁을 해서 조리원이 없다고 가정을 했고요. 보조원 같은 경우는 한 분, 그 다음에 사무원은 한 분인데요. 6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6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무원을 넣고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사무원을 넣지 않고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사무원은 25명이 넘어갔을 때 사무원을 뽑거든요, 원래. 근데 26인을 해놓는 이유는 24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보통 인원수가, 어르신 인원수가. 그래서 실제 어르신은 24명만 받고 사무원을 뽑지 않으면 그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따졌을 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원을 안 뽑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경우에는 사무원을 넣고서 계산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평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약 70평 정도가 돼요. 70평 정도. 70평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쾌적 평수는 약 80평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뒤에 도면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도면 안에 기본적인 27평이라는 게 있어요. 5인까지는 27평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르신 한 분 정원이 늘어날 때마다 2평씩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26인 중에서 5인 같은 경우는 27평으로 해결이 되고 21인은 42평이잖아요. 그러면 27평 42 하면은 약 70평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아시죠? 공간이 이 26분의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까지도 다 있는 거잖아요. 30 몇 명이 되는 이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70평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쾌적하게 한 80평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26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26인 주간보호센터 연면적은 80평입니다. 그래서 필요 인력은 다른 그 앞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고 요양보호사 5분, 간호조무사 2분을 하고 센터장은 대표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급여는 약 200만 원이에요. 약 200만 원. 이 정도로만 기본으로만 잡았어요. 월급을 더 주시는 건 대표님 마음. 네, 그렇게 해서 1인당 23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70평이 아니라 80평으로 그냥 잡았죠. 쾌적하게. 이렇게 잡았을 때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건축비가 이렇게 징크, 컬브 콘크리트로 평당 건축비 중급으로 했을 때 한 3억 2천 정도가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제가 보증금은 깊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건물을 지어서 하신다. 주간보호를. 그렇다면 건물 건축비는 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 인테리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이 뭐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뭐 쓰기 나름입니다만 그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을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방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집기,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서 예상 비용이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인테리어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총 한 뭐 평당 600만원 정도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야지 예산을 작게 잡으시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80평 기준으로 약 4억 8천 정도 건물을 지어서 들어간다. 일반적인 건물보다 이런 소방들 때문에 좀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런 거고 임대 시에 월 250만 원 가정했는데요. 아주 작게 잡았어요. 임대료를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증금을 늘리고 뭐 월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좀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수익 구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4, 5등급만 잡았어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다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냥 26분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잡아서 진행을 한 거고요. 본인 부담금 뭐 8,400 정도, 그 다음에 요양급여 수입, 공단에서 주는 돈 3억 7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잡수입 해가지고 한 4억 6천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연에 4억 6천 정도의 매출이 올라온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건 계산상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비라고 하는데 세출입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는 급여부터 해서 기본적인 급여 다 200으로 잡았어요. 깔끔하게.
예, 저희 구인에서는 제가 195도 있고 190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200으로 다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월급을 더 주시는 건 대표님 마음.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4대 이런 부분들 회의비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한번 나왔을 때 댓글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회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좋겠지만 저는 최대한 아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집어넣은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고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건 더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용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좀 했고요. 최대한 이번에는 대조군이 아니라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26인 정도에서 쓰시는 내용들을. 그리고 공공요금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3억 8천 정도가 지출이 되고 이런 생계비 어르신 식대는 들어온 돈 그대로 다 나가니까요.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고 구인주간보호센터하고 다른 부분이 이 프로그램 강사료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아예 위탁을 해서 저기 맞춤형까지 다 받아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꽤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사업비가.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세출이 약 4억 3천 정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소 상황, 그러니까 뭐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 세입이 달라질 수가 있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실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쓰실 수도 있고 훨씬 더 적게 쓰기 쉽진 않아요. 예, 예, 적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달라진다는 점만 예상하시면 되고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건축비 3억 2천이나 보증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보증금은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인테리어는 건물의 인테리어는 꼭 들어갑니다. 어쨌든 80평을 인테리어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들어간다. 소방까지 다 포함해서 소방 집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차량비가 저는 그냥 5천만 원짜리 차 2대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은 차를 여러 대로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금액상 이 정도. 그리고 첫 번째 시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3개월 정도의 인건비 정도는 이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창업을 하실 때 불편하지가 않으세요. 왜냐 처음 오픈할 때부터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해서 이게 뭐랄까 펑크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요. 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사지 기구라든지 힐링 기구라든지 뭐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거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비용을 잡아놨어요. 예산이니까 잡아놓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을 한번 볼게요. 들어오는 돈이 연에 한 4억 6천 정도 그 다음에 나가는 세출이 급여 포함해서 4억 3천 정도가 되고 연급여는 2,400만 원으로 저희 잡았죠. 월 200으로 이렇게 잡았고 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업무를 했을 때 이 연 기회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최저비용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순수익을 보면요. 월급을 포함해서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순수익은 5,200, 5,300 정도. 되게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5,200 정도. 그 다음에 급여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3,100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3,133만 원 정도가 연 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되겠다. 이 부분이 내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월 연 수익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 평당 건축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들을 판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더 싸게 이렇게 뭐 판넬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뭐 기본으로만 잡았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도면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인 법령이 있다. 그래서 이게 평수가 제가 한 약 80평 정도로 이게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모양이 아예 이렇게 네모날 수도 있고요. 건물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꺾여 있는 경우도 있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건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거는 최대한 털어서 이 기준에 맞게끔 해야지 최대한 인원수가 나오니까 보통 네모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곳들을 나눠서 분리를 해 주셔야지 오픈이 되고 그래야지 승인이 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는 생활실부터 샤워실, 화장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생활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도 되고 안 막혀 있어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26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잉여금 기본적인 설명하고 잉여금 설명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 네, 저는 선천박사였습니다.